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감염병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의 활동 범위와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에서 3도 높아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환자 수가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비브리오 폐혈증의 새로운 위험 요인부터 최신 예방법까지 전문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브리오 폐혈증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최근 3년간 치사율 분석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은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3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될 정도로 위중한 질환입니다. 2024년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된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60%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성인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치사율이 7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브리오 분리피쿠스균이 생성하는 독소는 혈관을 파괴하고 혈액응고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한번 감염되면 급속도로 전신의 괴사가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균주도 발견되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학교 감염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브리오균의 30%에서 1종 이상의 항생제 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새로운 감염 경로 3가지. 기존에는 주로 생선회나 굴 등 해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감염 경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수 담근 채소입니다. 해산물을 담갔던 물로 상추나 깻잎 등을 씻을 경우 균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부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 근처 음식점의 얼음입니다. 일부 업소에서 바닷물을 정수하지 않고 얼음을 만들 경우 이 얼음에 균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갯벌 체험 활동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갯벌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보이지 않는 미세균열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었다. 생존율을 결정하는 골든타임 12시간. 비브리오 폐혈증은 다른 감염병과 달리 증상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최초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오한과 함께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며 사지에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이어서 24시간 이내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48시간 내에 괴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중 감염 현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브리오균과 함께 다른 해양성 세균에 동시 감염될 경우 증상이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현 교수는 여름철에 해산물을 섭취한 후 발열과 함께 다리나 팔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전국 바다별 위험지도. 우리 지역은 안전할까? 2024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바다의 비브리오균 밀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남해안으로 특히 여수와 통영 앞바다의 균 농도가 기준치의 15배를 넘었습니다. 이어 서해안의 경우 군산과 태안 앞바다가, 동해안에서는 울산 앞바다가 각각 주의보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제주도 서쪽 해역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균이 활발히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강하구 지역도 위험합니다. 낙동강하구와 한강하구에서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 지역에서 균의 증식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바다 여행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100% 예방하는 3단계 처리법. 전문 조리사들은 이렇게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해산물 안전처리 3단계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첫째, 초저온 살균 단계입니다. 어패류를 구입한 후 즉시 4도 이하로 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면 균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음파 세척 단계입니다. 흐르는 물보다는 초음파 세척기가 있다면 5분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고온조리 단계입니다. 85도에서 5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꺼운 부위는 내부 온도가 75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10분 이상 가열해야 합니다. 특히 조개류는 껍데기가 열린 후에도 최소 7분 이상 추가로 조리해야 안전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비브리오균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응급조치법. 해산물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능한 한 빨리 구토를 유도해 위 내용물을 비워야 합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즉시 119나 가까운 응급실로 연락합니다. 셋째, 상처 부위 감염 시에는 소금물 식염수로 깨끗이 씻은 후 깨끗한 수건으로 덮어야 합니다. 절대로 상처를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씻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식중독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으나 비브리오 폐혈증은 몇 시간 지체만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7. 의사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해산물 메뉴 5선. 비브리오균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영양가 풍부한 여름철 해산물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오징어 구이입니다. 오징어는 비브리오균이 거의 서식하지 않으며 고온에서 빠르게 익습니다. 둘째는 전복죽입니다. 전복은 내장을 제거한 후 완전히 익히면 매우 안전합니다. 셋째는 고등어 조림입니다. 고등어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비브리오균 감염 위험이 낮은 생선입니다. 넷째는 새우튀김입니다. 170도 이상의 기름에서 튀기면 완전히 살균됩니다. 다섯째는 미역국입니다. 미역은 해조류라 비브리오균과 무관하며 칼슘이 풍부합니다. 반면 굴, 홍합, 피조개 등은 이번 여름철에는 가능한 섭취를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8.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질문 5가지. 1. 간장에 담가두면 균이 죽나요? 답. 간장은 균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금기 있는 환경에서 균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2.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려도 안전한가요? 답. 레몬즙은 일부 세균만 제거할 뿐 비브리오균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3. 냉동하면 안전해지나요? 답. 영하 20도에서 7일 이상 냉동하면 균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술과 함께 먹으면 괜찮나요? 답. 오히려 알코올은 간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 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비브리오균 검사 키트를 사도 되나요? 답. 가정용 키트는 신뢰도가 낮아 의료기관 검사를 권장합니다. 즐거운 여름을 위한 현명한 선택. 비브리오 폐혈증은 무서운 질환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예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해산물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리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